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맹자의 꿈. 지은이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교수 신정근 교수님입니다. 맹자는 전국시대, 즉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를 살았다. 맹자는 세상을 향해 도대체 왜들 싸우는가 라고 물었다. 그는 이 질문을 탐구하여 사람들이 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알아냈다. 맹자는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이전 식전과 이기기 위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집중시키자는 부국강병이 끊임없는 전쟁과 무고한 희생, 그리고 가족의 이산 등 만악의 근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싸움을 멈추자고 해서 맹자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맹자는 사람이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하는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타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서 맹자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시비를 분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다운 특성을 찾아냈다. 이 발견은 세계사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획기적이다. 그는 성선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예컨대 오늘날 완전 고용에 어울릴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경작할 토지를 주고 노역으로 세금을 대신하는 정전제를 제시했다. 또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더라도 사회가 비도덕적이면 사람들의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성선도 실현될 수 없으므로 역성혁명까지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부의 무능과 지도자의 비정을 끊임없이 시정하려는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당당히 맞서는 맹자의 뜨거운 정의감과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한국의 시민은 어떤 권력이든 불공정과 비리가 있는 곳이면 항의와 시정에 주저하지 않는 역동성을 보일 것이다. 인류는 역사 이래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 맹자는 그러한 노력에 동참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에게 좋은 지도자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며 죽음보다 생명을, 독선보다 포용을, 진영보다 보편을, 경쟁보다 공존을 끌어안는 인물이다. 양의 왕은 양나라의 해왕이다. 해왕은 살기 위해 부국강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맹자는 제발 그 부국강병의 꿈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왕은 다짜고짜 맹자에게 이, 오, 국의 해답을 내놓으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이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인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맹자에 흐르는 두 갈래의 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이익의 강물로 흘러간다면 맹자는 그 물길을 인의의 강물로 바꾸고자 했다. 여민동락은 국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를 두고 두 사람의 이견 끝에 나온 말이다. 맹자는 해왕에게 국부를 혼자만 즐길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즐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0보 100보는 해왕이 백성을 위해 진심을 한다고 하지만 맹자가 그건 진심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전쟁터에서 50걸음 도망가나 100걸음 도망가나 차이가 없듯이 진심의 일부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솔수 시기는 전쟁 준비가 평화를 일구기보다는 군량미를 준비하고 병마를 먹이느라 사람이 굶는 역설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인자 무적은 정치 지도자가 입만 열면 전쟁 준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군자 원포는 동물의 살상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군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불이불능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연목구원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무리해서 하려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유련황망은 제 할 일이 있어도 무능하고 게으른 리더의 방탕한 생활을 경계하고 있다. 환과 독고는 막다른 궁지에 몰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춘추 전국시대에 사상가들은 자신의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줄 지도자를 만났다. 이를 유세라고 한다. 맹자는 추나라 출신으로 양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유세했는데 그 사적이 오늘날 그의 책에 그대로 전해진다. 해왕은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어떻게 하면 양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말을 듣자 맹자는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서 하필이면 만나자마자 첫 마디에 이해 문제를 꺼내느냐라며 실망과 항의를 표현하고 있다. 이곳의 하필은 내가 알고 있는 용법 중에서 가장 처음이며 자신의 반응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 왕이시여, 하필이면 이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요? 인과 의, 즉 공감과 정의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망하지 않으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백성의 고통이 가중될 때 무엇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일지 다시금 반성해야 한다는 두 노선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맹자는 지도자가 말끝마다 이익을 말하면 모든 구성원이 이익을 추구하여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투쟁에 나서는 상하 교정리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자신의 이익만 밝히면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 논어에 보면 공자도 일찍이 사람이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면 원망하는 소리를 멀리하게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기가 쉽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맹자, 왕이 전쟁을 좋아하니 바라건대 전쟁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둥둥 북을 쳐서 공격을 알리니 쌍방병사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누군가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질질 끄며 도망갔다. 누구는 100걸음 정도 도망간 뒤에 멈추고 누구는 50걸음 정도 도망간 뒤에 멈추었다. 이때 50걸음 도망친 사람이 100걸음 도망친 사람더러 자신보다 더 많이 도망쳤다고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해왕은 평소 궁금한 점이 많았다. 그중 하나가 자신은 전국시대의 제후 중에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양나라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예컨대 한 지역에 흉년이 들면 그 지역 사람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곡식을 보내 구휼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즉, 나름 진심의 정치를 한다는 말이다. 맹자는 해왕에게 곧바로 당신 말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정하지 않고 대뜸 전쟁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도망친 병사의 이야기이다. 해왕은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이 되면 나름대로 이주와 구휼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종의 대증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이 닥치면 그제야 부산하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뭄이라면 미리 저수지를 파서 물을 가두고 홍수라면 치수를 벌여 물길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일을 내버려 두고 전쟁 준비를 하다 보니 자연재해가 닥치고서야 부랴부랴 진심 타령을 하는 것이다. 맹자는 짧은 이야기의 죽비로 해왕을 내리치고 있다. 그는 깨달았을까? 우리도 대충 일해놓고 진심 타령을 하며 알아보지 않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때가 많다. 짐승이 서로 잡아먹어도 사람은 그걸 끔찍하게 싫어한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펼치면서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백성 부모의 역할이 있는가? 맹자는 사람을 몽둥이로 죽이는 거랑 칼로 죽이는 거랑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해왕은 차이가 없지요 라고 대답했다. 맹자는 다시 사람을 칼로 죽이는 거랑 정치로 죽이는 거랑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해왕은 차이가 없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제 맹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펼치며 당신이 지금 양나라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데 푸죽간에는 살진 고기가 널려 있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지만 백성들은 먹지 못해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넘쳐난다. 이러한 판이한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는 권투에서 맹자가 아웃복싱을 하며 링 안을 빙글빙글 돌다가 느닷없이 해왕의 복부에 훅을 넣는 셈이다. 맹자는 억울해하는 해왕에게 당신이 정치를 한다면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당신도 살고 백성도 사는 상생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재정이 넘쳐나지만 백성들이 죽어나가니 이는 병만은 살찌고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하는 살인의 정치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것이다. 맹자는 유세를 하며 만나는 제후들에게 당신이 정치를 잘하면 사람들이 당신 나라로 살러 올 것이다 라며 대규모의 이민 가능성을 말했다. 맹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생각을 한 것이다. 맹자는 어떻게 사람이 살 나라를 선택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정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해왕이 나라의 상징물로 큰 종을 주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모양이다. 프로젝트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흔종 의식을 치를 때가 되었다. 흔종은 종을 주조하며 표면에 있는 균열을 소의 피를 발라서 메우는 의식이다. 이는 신라시대에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가 좋지 않자 아이를 넣어 에밀레종이 나왔다는 전설과 일맥상통한다. 그때 마침 해왕이 대청에 앉아 있다가 소를 끌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해왕이 소를 왜 끌고 가느냐고 묻자 관리가 흔종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왕이 웬일인지 곰곰이 생각하더니 소를 놓아줘라 라고 지시했다. 관리가 깜짝 놀라서 흔종 의식을 하지 말까요? 라고 묻자 해왕은 흔종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양으로 바꿔라 라고 지시했다. 해왕은 도대체 왜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했을까? 그는 관리가 끌고 가는 소를 보니 그 소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는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아무런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가고 있었고 해왕은 그 장면을 보고서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뜻밖의 소문이 돌았다. 해왕이 비싼 소 죽이는 걸 아까워해서 값싼 양으로 바꾸었다는 말이다. 맹자는 전혀 다르게 평가했다. 맹자는
소냐 양이냐라는 논점의 일탈로 보았다. 초점은 해왕이 눈앞에 소가 겪는 고통을 보고서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마음의 움직임에 두었다. 여기서 맹자는 해왕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감지했다. 해왕이 흔종의 소에서 느낀 마음의 움직임을 다른 경우에도 되풀이해서 느낄 수 있다면 소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선택을 할 때 고민하는 논점이 있다. 논점을 압축하면 다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경우의 수는 모두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의 경계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 겨드랑이에 태산을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일을 주위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는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는 일을 주위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는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왕이 왕노릇을 하지 않는 일은 겨드랑이에 태산을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왕이 왕노릇하지 않는 일은 나뭇가지를 꺾는 종류의 일입니다. 맹자는 해왕에게 당신은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들어맞을 때가 있다. 2021년 여름 프로야구 몇몇 구단 선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게임이 취소되다가 급기야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며 몇몇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서울 원정팀 호텔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시즌에 홍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루키팀 코치가 두산 유니폼을 입은 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선수는 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시 홍 코치는 쉽게 술 사주는 주변 형님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모든 게 술 때문이다. 여자 문제, 승부 조작, 도박 개입 등 모두 술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성공하려면 경쟁자들이 술을 마시러 갈 때 타격 스윙 한 번 더 하라고 충고했다. 동아시아 고전 중에 가장 초기에 해당되는 서경에도 주나라 지도자들이 왕족들에게 술을 조심하라라는 주고의 글을 남겼다. 맹자는 양나라 해왕과 이야기하면서 군주가 정원, 공연과 같은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군주가 백성들로 하여금 통치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여민 해락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동서양에는 때를 중시하는 격언이 많다. 물 들어올 때 누워 저어라. 쇠가 닳았을 때 두드려라. 햇빛이 날 때 풀을 말려라. 약육강식의 전국시대에는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기보존이 시대의 정신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개별국가는 전쟁물자의 분산 관리보다 통합 관리를 외치며 군주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맹자는 제후들에게 유세하면서 보국 강병과 반대로 정치하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는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다. 전쟁에 많은 자원을 집중하는 무력 정치보다 차라리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의 정치를 펼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두 정치 형태를 비교해보고 사랑의 정치를 펼치는 나라로 귀순 행렬이 이어진다는 논리다. 손무는 부국강병이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의 운영은 열세의 상태에서도
우세의 적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으로 알려진 책이다. 맹자는 손자가 될 수 없었다. 병법도 결국 상대를 해쳐서 나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대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부국강병이 한때 생존을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무한대립의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약소국이 사랑의 정치를 실시한다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제나라와 같은 강대국이 사랑의 정치를 실시한다면 더 빨리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용기를 제대로 기르게 된다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동심은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맹자는 호연지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끄집어낸다. 호연지기는 더없이 넓고 커서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대담한 기상을 가리킨다. 즉, 사람의 용기가 세상의 크기와 맞먹어서 한치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다. 호연지기란 참으로 크고 참으로 굳세니 올곧게 키워서 손상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를 꽉 메우게 된다. 호연지기는 의나 도와 짝으로 어울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굶주려서 힘이 없다. 호연지기는 의를 모아서 생겨나지 의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갖는 것이 아니다. 호연지기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떨리거나 무서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평소처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도덕적 기상이다. 이 기상이 두둑하게 가득 차려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도덕적 기상이 대단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의와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느끼면 그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힘을 쓰지 못한다. 호연지기는 도와 의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쌓이면서 단단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위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선을 실천하는 도덕적 인간을 낳게 된다. 철기시대 이전에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살펴 공동체에 행운이 생기도록 하는 제사왕이었다. 제사왕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지만 모든 일, 특히 불행에 책임을 졌다. 철기시대가 시작되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철기의 소유는 자신이 살던 곳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의 영토를 넓히다가 급기야 땅끝까지 또는 바다까지 거대한 영토를 가지려고 했다. 힘으로 사람다움의 권위를 빌린 사람이 패자이다. 패자는 반드시 대국을 갖춰야 한다. 덕으로 사람다움의 덕목을 실천하는 사람이 왕자이다. 왕자는 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경우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고 힘이 부족해서 복종할 뿐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 마음속으로 기뻐서 진실하게 복종한다. 지배와 복종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맹자는 보았다. 하나는 힘력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어질인의 방식이다. 맹자에 따르면 력은 강압적 복종을 낳고 인은 자발적 복종을 낳는다. 강압적 복종은 힘의 차이 때문에 일어날 뿐 결코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힘의 우위가 바뀌면 서력과 복수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맹자는 전국시대가 강압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철학사에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맹자에게 당신은 무슨 근거로 성선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그는 실제 상황이라기보다 가설적 상황을 고안했다. 아직 두 발로 서서 걷지 못하는 젖먹이가 앞에 우물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당신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소위 사람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차마 나쁘게 할 수 없는 마음을 느낀다 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령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본다면 모두 자연스럽게 깜짝 놀라서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마음을 느낀다. 이는 어린아이의 부모랑 교제를 맺으려 하는 까닭도 아니고 마을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까닭도 아니고 그들의 나쁜 소문을 싫어하는 까닭도 아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살핀다면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잘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수치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사랑의 실마리이고 수호지심은 도의의 실마리이고 사양지심은 상호 존중의 실마리이고 시비지심은 지혜의 실마리이다. 맹자가 성선을 사단, 즉 네 가지 마음의 실마리로 입증할 때의 초점은 사람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사람을 돕는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데에 있다.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오로지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를 긍정하면 인간의 성선을 인정하게 된다. 공감 이외에도 수호, 사양, 시비의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꼴을 하고 있지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맹자가 도덕적 성장의 모델로 제시하는 인물을 살펴보자. 자로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이 있다고 알려주면 기뻐했다. 자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다. 우임금은 자신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들으면 절을 했다. 수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예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사람은 한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가 될 수 있다. 류하해는 추잡한 군주를 모시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변찮은 벼슬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기회에서 빠지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늘 너는 너고 나는 나이니 내가 아무리 내 옆에서 우통을 벗거나 홀라당 벗더라도 나를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류하해는 노나라의 대부이자 당시 현자로 명망이 높았다. 맹자는 백이와 류하해를 대비시켜 각자의 장점을 드러내면서도 단점을 아프게 꼬집고 있다. 백이는 꼬장꼬장하여 눈곱만큼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절대로 모시지 않고 가까이 할 만한 친구가 아니면 죽어도 사귀지 않는 스타일이다. 맹자는 백이의 인물을 한 글자로 개괄했다. 애는 좁다라는 뜻으로 마음 씀씀이 티끌만큼의 여유도 없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한다. 어울리는 사람도 적고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하기도 어렵다. 류하해는 백이와 대척점에 서 있다. 그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나를 타락시킬 수 없으니 내가 무엇을 피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이다. 배짱이 이 정도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다. 맹자는 류하해의 개성을 불공, 두자로 압축했다. 그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고분고분하기는 어렵고 자신이 지닌 원칙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논어에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자 공자는 식량이 풍족하고 군사가 풍족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공이 다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묻자 공자는 믿음을 꼽으면서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일을 벌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늘의 때가 지리의 이점보다 못하고 지리의 이점은 사람의 단합보다 못하다. 맹자는 흉년을 비롯하여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다. 흉년으로 노약자는 굶주려 아사하고 장년은 사방으로 떠돌아다닌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자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셈이다. 이에 맹자는 목동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어떤 사람이 소와 양을 돌보는 목동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목동을 하며 임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소와 양이 먹을 풀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와 양이 먹을 풀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소와 양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까? 아니면 우두커니 소와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기 혁신이 가능해진다. 맹자는 전국시대, 즉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를 살아가며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자리를 가진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다. 백성이 살아가는 길은 항산이 있으면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있을 수 없다. 만일 항심이 없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굴거나 빗딱하게 굴고 사치 부리며 못할 짓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결국 범죄에 빠진 다음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씩 쫓아다니며 형벌을 내린다면 이는 백성을 상대로 그물질하는 것이다. 항산은 경작할 농토나 일할 업무를 가리키고 항심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삶의 방향을 가리킨다. 동아시아는 소농 경제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바탕이었다. 소농 경제는 적게는 4, 5인, 많게는 7, 8인의 생계를 책임지며 내년의 농사를 준비하고 세금을 낼 수 있었다. 항산은 오늘날이면 일자리에 해당되고 당시라면 농토를 가리킨다. 농토가 없으면 소농은 살 길을 궁리하느라 5만 가지의 다심을 갖게 된다. 다심은 이리저리 바뀌는 변심으로 나아간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국가가 소농이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일일이 개입할 수 있느냐며 작은 정부론을 내세운다고 하자. 그러면 약육강식의 정글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범죄가 일어나면 그때야 법망을 펼쳐 범인을 잡아들인다. 맹자는 이를 백성을 상대로 그물질하는 망민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철학사를 보면 주장이 서로 비슷하면 더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다. 공자와 묵자는 사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하지만 공자는 가족의 바탕을 두지만 묵자는 가족을 넘어선다. 이 때문에 유가와 묵가는 결국 집요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맹자는 묵자의 말처럼 과연 자기 형의 자식, 즉 조카를 사랑하듯이 이웃집 사람의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맹자는 겸해를 비판했지만 유가의 차등의 논란에 대응이 필요했다. 먼저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으로 확장한다는 선출을 말했다. 또 그는 육아의 사랑이 가족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다시 만물 사랑으로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한번 뜻을 세우면 부귀, 빈천, 위무 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대장부로 보았다. 대장부는 어떻게 초연할 수 있을까? 대장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내 안의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흔히 졸장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맹자는 천박할 천자를 써서 천장부라고 불렀다. 부귀, 빈천, 위무 중 하나라도 금방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싼 값에 움직인다는 뜻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매일 자신의 이웃집 닭을 훔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닭 절도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닭 절도범이 숫자를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이 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만두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짓이 도의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재빨리 그만두어야지 어떻게 내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사람은 일상과 생업에서 할 일을 미루려는 경향을 보인다. 당장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차일피일 미적거린다. 미적거리는 경향은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대영지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에 맹자는 대영지에게 따지듯 추궁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루는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해를 넘긴다고 하면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다. 맹자는 지금 당장을 외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거울은 인류사에서 일찍부터 등장했다. 자기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말이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활동이다. 동물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타자라고 생각해서 같이 놀려고 하거나 공격하려고 한다. 사람도 아이 단계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자신으로 바로 인지하지 못한다.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의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축복이자 재앙과 같다. 자신의 실제와 정체에 만족한다면 축복이겠지만 둘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부단히도 그걸 메우고자 하지만 가까워지지 않은 재앙이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 타자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양주는 도가의 선구자로 공동체보다 개인의 생명을 우선시하여 당시 파격을 일으켰다. 묵적은 기술자 중심의 집단 생활을 하며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등 실천적 특성을 보였으며 가족의 틀을 초월하는 보편적 사랑을 제창했다. 묵자는 가족 중심이 바로 나의 가족을 성체로 삼아 다른 가족을 침탈하고 공격하여 세상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그는 가족의 틀을 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족의 틀을 넘지 않으면 전쟁을 멈출 수 없다. 반면 가족의 틀을 넘게 되면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공격하지 않듯이 전쟁이 평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묵적이 구상하는 겸해의 핵심이다. 양주는 국가가 생존을 위해 부국강병을 추구하게 되자 모든 자원과 권력이 군주의 손에 집중된다고 보았다. 양주는 국가주의와 가족주의 사회에 맞서 정면으로 나를 위해 살겠다는 위아의 기치를 내걸었다. 맹자는 양주가 정강이 털 한 호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하더라도 하지 않고 묵적이 정수리가 닳아 발꿈치에 닿아도
천하를 이롭게 한다면 뭐든 한다라고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다. 양주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자이고 묵적은 세상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타주의자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위와 겸해는 개인주의와 박애주의로 재해석될 수 있다. 맹자는 처음부터 인자, 즉 사람다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사람다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맹자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유명한 격언을 인용했다. 달랑 선한 의지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고 달랑 법제만으로 저절로 실행될 수 없다. 지도자가 되려면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선한 뜻과 법제가 하나로 결합해야지 따로 놀게 되면 정치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인자는 선한 뜻을 가지고 법제를 활용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군주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양나라 해왕이 누가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할지 묻자 대뜸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국시대는 사람을 더 많이 죽여서 더 많은 토지와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병가, 제후와 동맹을 맺으면 나라를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종행가, 황무지를 개간하여 부족한 토지를 확장할 수 있고 또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변법가가 나서서 무자비한 살상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부추기는 것이었다. 이에 맹자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손무, 손빈, 오기 등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맹자는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한다. 협이다. 협은 일상어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처럼 자랑할 만한 것을 들먹이며 으스댄다는 뜻이다. 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맹자는 사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협은 믿다, 들먹이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으로 상대와 허심하게 사귀지 못하는 교제를 가리키는 맥락이다. 사람들이 나무를 키운다고 하면 어떻게 심고 거름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가며 제대로 재배를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양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 즉 사람다움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잃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구나. 만약 사람이 키우던 닭과 개가 집에서 나가면 스스로 찾을 줄 알지만 마음을 잃고서도 찾을 줄 모른다.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안다. 심신의 경우 키우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어찌 심신 사랑하기를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만 못해서 그러겠는가? 생각하지 않음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처음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라고 멋들어진 비유로 설명을 시도했다. 그 뒤 왜 길을 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느냐고 대뜸 질문을 던진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고 바라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음 기르기는 욕심 줄이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맹자는 사람이 소유와 관련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인다고 말한다. 예컨대 집에서 키우던 닭이 우리를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찾는다. 반면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다급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시비를 제대로 가리는 마음가짐은 어떨까? 결국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마음을 갈고 닦는 수양의 방법이 필요하다. 맹자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자신의 결론을 내놓았다.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다욕이다. 욕망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끝없는 소유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숨이 가쁘고 힘이 붙인다. 맹자는 새로운 제안을 한다. 욕망을 줄여라. 욕망이 적으면 자기 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갖는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자신이 나아갈 앞뿐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뒤를 굽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맹자의 꿈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맹자 책을 읽었지만 이 책은 좀 독특합니다. 한자 해설도 풍부하고 인문, 승당, 입실, 여언 등 다양한 스펙트럼과 단계별로 맹자를 분석했습니다. 책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맹자의 꿈. 그 꿈은 사랑으로 천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한다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과 폭력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는 시대는 똑같은 듯 합니다. 인류의 정신은 언제쯤 깨어나게 될까요? 2000년도 전에 이미 훌륭한 해법을 제시한 맹자가 있었는데 왜 우린 아직도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욕심부리지 않는 상호 타협과 공존의 정신이 인간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